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보증권 아나운서 김전희입니다. 오늘은 하반기 재생에너지 산업 전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이 투자 측면에서 본다면 재생에너지 섹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금리 이슈도 있고요.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 여기에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까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반기 재생에너지의 날씨는 맑음이 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재생에너지 중에서 먼저 풍력 산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재생에너지 산업이 마찬가지겠지만요. 풍력은 고금리 그리고 정부 정책과 같은 매크로 이슈로 인해서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터빈사들의 수주는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3년 글로벌 터빈 4개사 신규 수주 합은요. 2019년 풍력 호황 사이클 당시의 터빈 4개사 신규 수주의 합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일감은 많은데 정부 정책이나 미국의 대선과 같은 이슈로 시작을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매크로 환경이 개선만 된다면 프로젝트 진행 속도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기업들의 주가는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이어서 태양광 산업을 보면 태양광 역시 신규 설치 수요는 여전히 강한 상황입니다. 다만 태양광 산업은 중국 업체들의 가격 경쟁이 가장 큰 이슈인데요. 이 중국 업체들의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주 원재료 그리고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품 가격 하락은 모듈 판매 업체들의 실적에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올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가격이 더 내려가기보다는 제품 가격이 바닥일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 근거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폴리실리콘 생산 비용이 평균 판매가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점입니다. 중국의 폴리실리콘 판매 업체인 다초는요, 2024년 1분기 폴리실리콘 생산 비용이 평균 6.37달러고요. 평균 판매가는 7.66달러로 발표를 했습니다. 생산 비용이랑 평균 판매가가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중국의 폴리실리콘 업체의 추가 가격 경쟁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국 업체들도 더 이상 저가 물량 공세를 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죠. 자, 이어서 두 번째로는요. 미국의 반덤핑 그리고 상계관세 면제 조치 종료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부과된 반덤핑 그리고 상계관세를 2022년 6월에 일시적으로 풀어줬는데요. 이게 올 6월에 종료될 예정이라서 다시 셀과 모듈에 대한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가격이 더 오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3번째는 중국과 태양광 업체들의 미국 현지 생산 시설에서 셀 그리고 모듈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은 제조 비용이 낮은 자국 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셀과 모듈을 생산을 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미국 현지 생산 시설에서 생산이 되면 더 높은 인건비 그리고 제조 비용의 상승을 고려하면 셀과 모듈 가격의 추가 하락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다만 이런 3가지 이슈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상황은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공급 과잉에 따른 재고 이슈 때문입니다. 2023년 말을 기준으로 미국의 태양광 모듈 재고는 45기가와트 수준인데요. 2024년 미국의 신규 모듈 설치량 전망치가 38에서 40기가와트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 1년치 재고가 쌓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미국에서 재고가 소진되기 전까지는 가격 하락에 대한 리스크도 존재한다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따라서 2024년 하반기 재고 소진 그리고 중국의 가격 경쟁 둔화 등으로 태양광 업체들의 실적 회복이 확인된 다음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태양광에 이어 이번에는 ESS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ESS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뒀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입니다.
자, ESS는 어마어마한 설치량에 따라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22년 전 세계 ESS 누적 설치량은 43.8기가와트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부터 ESS 설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2023년 ESS 신규 설치만 45기가와트로 집계가 됐고요. 2024년 ESS 신규 설치는 57기가와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22년도 누적 설치량과 비교하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증가 수치잖아요. 이렇게 설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 배터리 가격 하락입니다. ESS의 원가 중 55% 정도를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의 하락은 ESS 가격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즉, ESS 설치 비용을 감소시키고 소비자들에게 ESS 도입을 보다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었던 조건이 됐죠. 이어서 두 번째 이유는요, 기술의 발전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ESS 산업 발전 전략과 추진 과제를 참고하면 장주기화 그리고 안전성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기술 발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주기화의 기술 발전으로 ESS 주기가 길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안전성 측면에서 기술 발전이 중요한 이유는 화재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기술 발전에 따라 주기가 길고 화재 위험이 낮은 제품으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ESS 이외에도 전력 효율화 관련 제품을 같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증설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글로벌 빅테크 12개가 현재까지 구축한 데이터 센터 용량은 2022년을 기준으로 13기가와트 수준입니다. 향후의 데이터 센터는 현재 존재하는 규모 이상으로 구축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향후 데이터 센터에서 소비되는 전력량은 국가 단위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 전력 효율화와 관련된 제품을 투자 기회로 주목해야 합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전력기기와 대비해서 주목을 덜 받았던 데이터 센터 실시간 전력 효율화 관련 제품, 그리고 장비, 그러니까 연료전지나 ESS, 슈퍼커퍼시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5월 블룸에너지와 인텔은 연료전지 발전을 통한 데이터 센터 전력 용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처럼 데이터 센터는 실시간으로 전력의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장과 비상 전원 관련 제품의 수요도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요, 약간은 투자가 어려울 수도 있는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